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나스닥 분석 진행드릴 거고요. 나스닥이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인사이트, 어제 저희 멤버십 통해서 인사이트 드린 건데, 사실 뭐 영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지만, 금요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인사이트가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 중에서 사실 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실 횡보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 화, 수, 목, 금 깔려 있는 것들이 너무 세잖아요. 사실 뭐 PMI 깔려 있고 PCE 깔려 있고 비농업 고용 지수 깔려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시장이 보고 가려고 하지. 그 전에 미리 방향성 정해 놓고 움직일 시장은 아니다. 즉 해당 데이터들이 모든 하드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높으면 그나마 우리 아직 경기 둔화 아니구나라고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혹시나 무너진다면은 다이렉트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면서 바로 쏟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 피로도도 높은 구간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월요일이나 어제까지는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 큰 재료 남아 있으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변곡점이죠, 결국. 이 구간은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21,0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2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즉 상승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20,000포인트 돌파하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어디서부터 2월부터 올라오던 이 하락 추세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직전에 추세 결국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맞고 밀렸고, 이 구간에서도 직전에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구간에서 추세 잡았으면 이제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추세는 이 검은색 선이었죠. 이 검은색 추상단은 돌파했어요. 직전에 돌파 못해서 밀렸던 구간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돌파가 나왔으면은, 이게 하모니 패턴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모니 패턴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최소 C에서 D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라고 배워요. 그렇다는 것은 최소 우리가 최소로 보거든요. 최소 여기서 16%가 올랐으면 뒤에서도 최소 16%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만 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 이 구간까지는 오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온다면은 21,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A, B와 C, D는 같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죠. 네. 일단 올리고 보자. 이 구간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상승뷰는 돌파하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로, 자, 결국 그러니까 이 화살표 왜 쳐놨냐면은, 자, 돌파가 나올 때 21,000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뭐 23,300이든 25,000이든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V자로 부러지는 구간 나와요. 이 V자로 부러지는 구간부터는 하락이 공통적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22,200포인트에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20,000포인트를 훼손했어. 근데 21,000포인트까지 간댔지 홀딩해야지, 이게 아니라 부러지는 순간부터 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22,000이든 25,000이든 21,000이든 이제는 쉬지 않고 올라가줘야 되는 구간이지, 이게 뭐 직전 이런 구간들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질러졌는데 다시 지지받고 다시 고점 높이로 올라가는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지금 상승이 다이렉트로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즉 2만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18,600에서 18,700포인트대를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도전해요. 이 도전이 결국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결국 크게 보면은 이 패턴 내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크게 삼각추세 내에서. 그럼 이 삼각추세 내에서 움직일 때 결국 위로 돌파하지 못했어도 밑에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려줘야 되는, 이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하고 올릴 때에는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이 그림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한 번 돌파 실패, 두 번 돌파 실패하고 세 번째 리테스트 하러 가는 거예요. 결국 이 고점 영역을. 근데 이 고점 영역을 세 번이나 리테스트를 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매매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하지 못하면 밀린다. 이 개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밀려도 지지받고 한 번 더 도전하러 갈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이 삼각추세 내에서
자리 만들고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즉 변곡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점점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번 변곡점에서 변곡점을 만들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결국 5월 중순에 변곡점을 한 번 더 만들기 위한 노력은 나올 텐데 결국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다시 밀리는 구간. 근데 해당 구간은 18,300, 400포인트를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패턴이지 해당 18,300포인트대를 지지받지 못하면, 즉 지금 이걸 왜 지지받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장기 이평선들 깔려있고 G라인이 두터운 곳이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두터워야 될 G라인을 결국 이탈해버린다면 전저점 리테스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탈하면 19,200포인트 이탈하면은 18,700포인트 때까지 하락. 근데 18,700포인트 때 하락하면은 결국 18,300포인트 때까지 이 빗금 추세의 하단까지 이탈하는지 체크하시고 결국 18,300포인트 때까지 이탈하면 17,300포인트 때까지 하락. 여기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더 하락. 이렇게 우리가 하락을 할 때도 G라인은 그거 놓고 G라인에서 V자 반등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리테이스 상승 매수 이렇게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계속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출현하고 나면은 뒤에서 쏟아요. 예, 이거 왜 쏟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자, 아직 증시 악재 하나도 해소 안 됐어요. 관세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 관세가 결국 아까 저희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드 데이터들을 망가뜨리고, 이 하드 데이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중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 관세를 50%에서 30%를 줄여주겠다. 이런 식의 인사이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관세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지수 무너지고 있고 소비가 무너지고 있고 물가 올라가고 있는데 관세가 30%든 50%든 10%든 일단 관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악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 협상 중이다. 이거는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하지 않아요. 관세 끝났다, 관세 제로 베이스로 간다, 앞으로 관세 없다. 이거는 호재지만 그게 아니라 관세 협상 중이다, 협상 중이다, 협상 중이다는 호재 아니다는 거예요. 하드데이터 무너질 때 경기 침체 우려감에 무너질 가능성 너무 높고, 그리고 텔레그램 통해서 인사이트 드리고 있는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번 부채 한도 이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전날 재무부 QRA 발표했죠. 이런 거 굳이 제가 깊게 설명드리진 않아도 재무부가 1분기하고 1분기에 약속했던 차입 규모가 2분기에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발표할 때 3분기하고 4분기, 2, 3, 4분기 지금 차입 규모 TJ 잔고를 8,500까지 채우겠대요. 1월에도 못 채우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 1월에도 1분기에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재무부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 차입 규모를 지켜가면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쟁이지만 차트만 본다가 아니라 정말 별의별 데이터를 다 보면서 같이 증시를 대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반등 나오는지, 뒤에서 다시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트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엔비디아 봐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아까 패턴에 대해서는 다 안내드렸으니까 가격대만 짚어드리면 엔비디아 104불 이탈 전까지는 상승으로 봐요. 104불. 근데 엔비디아 이 104불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무너지면 하락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이 패턴으로 가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삼각추세 횡보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와줘야지. 지금 이 패턴 뭐죠? 아까 나스닥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와주면서 115불, 120불 가줘야지. 계속 110불, 115불 대에서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하고 밀리고, 혹시 운 좋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도 115불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밀려버린다면은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쌍고점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벌써 한번 밀린 이 구간 자체가 직전에 4월 16일과 지금 구간의 쌍고점 패턴으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쌍고점 패턴을 만들고 내려가는 것도 단점인데 이미 한번 쌍고점 패턴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단기적으로는 현재 돌파가 나와야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4월 21일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추세 가장 마지막 하단부 지지받고 있어요. 이 추세 왜 중요하냐면은 직전에 우리가 이런 추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씩만 그어보면 돼요. 동일하게 추세를 한번 그었을 때, 결국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단기적으로 지지받다가 바로 쏟잖아요. 즉 지금도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 추세들을 이탈했을 때 이 무너지는 구간을 우리가 꼭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은 엔비디아 108불, 108불 다음에 104불. 무조건 110불에서 115불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 숙제고, 자, 108불 돌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 104불 이탈하게 되면은 전략 매도 진행하시고, 왜냐면 104불 때가, 자, 아까 나스닥 동일하게 강한 지지라인 깔려있는 구간. 이 104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리테스트. 이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해야 상승 나온다. 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XXX도 이 구간 내에서 동일하게 성장 추세 만들고 있는 건 당연하고, 결국 뚫어내야 184불, 185불 뚫어내야 190불에서 뭐 200불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죠.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XXL 기준에서는 이거 12불에 13불 뚫어내야 15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이거 11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빠지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되고, XXS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 드러내서 돌파 나와야 되는 게 20불이에요, 20불. 이거 20불 위로 드러내야 단기적으로, 아, 그래도 이거 27불, 28불 가겠다. 우리 단기적으로 증시 하락 나오니까 인버스 좀 잡자라고 얘기라도 나올 텐데, 지금 안 그러죠. 증시 분위기가 차한 방향성 위아래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공포지수 계속 횡보나오고 있고 상승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공포지수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 증시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공포가 아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공포지수 계속 반등 나야 되고 있는 구간들에서 공포지수 반등 못 나오고 저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 구간, 결국 이 구간대로면은 공포지수 한 번 더 이렇게 무너져요. 20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래서 자, 유빅스 같은 경우는 빅스는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유빅스 매수할 예정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은 텔레그램 쪽에서 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27.8불은 무조건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잡고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이 추세 내에 있잖아요. 이 추세 내에서 크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횡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올라가줘야죠. 이제 이것밖에 정답이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아이온큐는. 네. 그래서 이 이상으로 빠지지 않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삼각 추세를 만들어 놓고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삼각 추세 만들어 놓고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박스권 훼손하지 않았구나, 정말 다행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27.8불이나 27불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밑으로 빠지는, 지금 26불 그려놨지만 이게 어제 26불이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은 27불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7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볼 때 27불 아래로 빠지면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는 구간. 하지만 위로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아직 목표가 33불은 동일하게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이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돌파는 28불, 29불, 30불 돌파하면 지나가시면서 33불 이끌고 간다 하는 있지만, 27.8불, 27불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하고 현금 보유한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목표가 120불 안내드렸죠. 네,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팔란티어 120불, 120불, 120불 외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115불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목표가는 수정합니다. 130불로요. 결국 당시 구간에서 화살표 그으면서 120불 외치는 것은, 자, 결국 추세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 나오면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추세 상단이 바뀌죠. 예, 결국 지금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횡보가 나오다가 올라가면은 결국 추세 상단은 135불, 14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지금 추세 상단은 이렇게 바로 치면은 130불이기 때문에 130불까지 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이 역시도 동일하게, 자, 찍고 올라가면은 바로 돌파했으니까 200불, 300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단기적으로 맞고 조정 나올 구간.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맞고 조정이 나올 때 있어서 이 110불에서 115불대를 지지 받아준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 도전하러 갈 가능성 존재하고, 결국 이 패턴 내에서 쌍고점 패턴 나오고 무너지면 떨어지는, 아니면은 자, 돌파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영상을 10분 내로 좀 끊어야 되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내일은 조금 더 영상을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멤버 홍보 진행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멤버십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어떤 거를 가입하든 텔레그램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이트 동일하게 얻어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픈 기념 이벤트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일반 할인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드리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언제 어디서
자, 올라갈 때 상승이 가능한지 하락한지에 대해서 아까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렸지만 실시간으로 한 번 더 타점이 나오면은 짚어드려요. 지금 돌파가 나올 것 같다, 내려올 것 같다 라고요. 추가적으로 실시간 매매 전략 안내, 매크로 데이터 분석, 종목별 옴션 분석을 통해서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자, 실시간으로 우리가 증시를 대응할 때 수익이 좋다면 좋은 것이고 반대로 무너지면은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매크로 데이터 분석이나 종목별 옴션 분석을 통해서 오늘 장 분위기를 미리 캐치하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보합장인지 미리 안다면은 증시 대응이 본장에서 훨씬 더 쉽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 혹시 주식 하시면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서 도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